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입니다. 7월 9일 빠르고 간단한 빨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랜만에 좀 하락폭이 생각보다 컸었는데요. 장중에는 1% 이상씩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장 후반에 그래도 좀 회복하면서 마이너스 0.7% 정도에서 이 3대 지수가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다우, 나스닥 당연히 셋 다 하락을 했고요. 지수별로 큰 폭으로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 골고루 한 0.7%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안전자산 선호도가 좀 강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달러화도 약세였고 그 다음에 금 가격도 하락했고 이렇게 본다면은 안전자산 선호도보다는 다른 요인 때문에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 확산 이게 가장 큰 이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델타 변이 확산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상황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나왔던 뉴스가 한 두 가지 정도였는데 첫 번째는 미국에서 주간 기준으로 전체 주 중에서 24개 주에서 10%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전체 확진자의 51%가 지금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전체 확진자에서 델타 변이의 확진자가 많고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점 때문에 우려를 자극했고요. 두 번째로 나온 뉴스는 이 일본이 비상사태를 선언한 겁니다. 네 번째로 비상사태를 선언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다음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무관중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 시장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하지만 이 시장금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금리가 8거래일 연속 하락했고요. 10년물 금리가 1.3%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만큼 안전자산 선호도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좀 채권 쪽에서 이렇게 좀 쇼커버가 좀 나온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금리가 하락하고 이 주식도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은 보통 나스닥이라든지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나온 모습을 보이는데 어제는 딱히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안전자산과는 관계없는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이랑 종목 얘기하기 전에 이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어저께 ECB에서 정책 변화에 대한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큰 건 아니고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목표치를 기존에서는 2% 아래 2% 가까운 수준 이런 식으로 명시를 했다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2%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약간 높아진 거죠. 2% 약간 아래에서 2%로 바뀌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장의 해석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바꾼 거를 좀 명시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제 상황이 워낙 안 좋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 더 확진자가 많았다 보니까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었단 만큼 시장금리도 하락하고 경기 회복 우려도 있었다 보니까 모든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했는데 가장 많이 하락한 거는 금융, 소재, 산업재였습니다.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가 강할 때 약세를 보이는 업종이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좀 보실만한 내용은 이거는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해운이나 운송이라든지 철도 업체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해운이나 이 철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몇 개 업체들이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이렇게 높게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이거는 부당하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 쪽 업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 철도 업체들이 좀 많은데
철도업체 4개가 어제 S&P 500 수익률 하위 1, 2, 3, 4위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뭐 캔사스 서든도 있고 뭐 CSX도 있고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 4개 업체들이 일제히 뭐 7% 마이너스 5, 6, 7% 정도의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고요. 최근에 국내 해운 업체들도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었는데 이 상황도 안 좋고 코로나19도 안 좋고 여기에 정책적으로도 이 가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점이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좀 급해가지고 전문을 다 읽어본 거는 아니어가지고 이 정도로 밖에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이었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바이오테크 업체들, 특히 백신 제조업체들 주가가 좋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모더나라든지 뭐 노바백스 같은 데가 괜찮았습니다. 반면에 화이자라든지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백신 제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요. 이 두 개의 업체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가 뭐 모더나나 노바백스에 비해서 뭐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 때문에 주가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빨간 시황 여기까지입니다. 요새 날씨가 좀 더운데 아침에는 그래도 좀 바람이 불고 출근을 할 때 그나마 좀 선선하더라고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으니까 우산 챙기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금요일이기는 하지만 요새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뭐 여의도도 저희 건물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좀 외출을 삼가고 좀 조심하시는 하루가 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감사합니다.